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 예, 저는 10억이라는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10억? 예. 부자. 예. 머니투데이와 K스탯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전화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일단은 그 구간을 줬어요.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해서 부자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10억 이상이 35.7%로 금융자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 10억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집까지 포함해서 10억이면 부자다? 네네. 그래요. 좀 부자가 치고는 숫자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높았어요. 45% 정도가 10억이면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서울은 21% 정도만 10억 이상이 부자다. 해서 이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부동산 빼고 현금 자산만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부자냐 했더니 이것도 10억이 넘어야 부자다라는 응답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 25%, 3억 이상 17.9%, 1억 이상 현금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는 의견도 17.5% 정도 나왔고요. 그 대신 이제 30억 뭐 이렇게 좀 단위가 큰 거에 대해서는 좀 전년도 조사보다는 조금 응답 비율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40대 서울에서 현금 10억 정도면 부자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좀 더 한 35%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현금 10억 정도면은 부동산 빼면은 한 뭐 10억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포함하면? 네, 그죠. 포함하면 그렇겠죠?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아까 부동산 포함해서 10억이면 부자다는 한 20%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네. 집 빼고 한 10억은 있어야 부자다. 집 포함하면 한 20억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는 것 이런 같습니다. 걸 깔 거예요. 다만 지방은 좀 판단이 다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부자들이 현금 갖고 있는 거 전 못 본 것 같은데 다 투자하면 했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현금을 쌓아놓는다는 게 아니라 네. 금융자산 전부를 포함한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봤더니 이게 한 10년 전부터 10억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더라고요. 부자의 기준이. 그 어떤 네. 이상적인 어떤 기준이 10억 이 정도인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10억이란 걸 만져보질 그렇죠. 못하니까 그렇다고 그 정도면 볼 수 있을 것 부자지.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부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이 조사 결과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부자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흐름이 약간 형성됐다. 그래서 그 10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5.0 정도 나왔다고 해요. 딱 호감도가. 절반 중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6년도에 38.3%로 부자에 대한 호감층이 가장 많았었던 데를 빼면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2006년 비하면 상당히 올라간 거군요. 네네, 그렇게 올라갔다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호감층이 조금 긍정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백화점 VIP 고객 갑질 보도들이 많이 됐는데 맞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좀 없었고 또 한 5, 6년 전에는 또 재벌 3세에 대한 드라마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갑질 보도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요즘? 최근에는 그렇게 VIP 고객 갑질 이런 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 상에서 부자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1년 동안 한 234만 건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게 긍부정 비율이 좀 특이합니다. 58.3 대 28.6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호감도, 물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바람도 들어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에는 그 유튜브 같은데 부자라는 걸 그냥 대놓고 자랑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2010년에 긍부정 비율이 45.7 대 36.4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긍정 비율이 한 13% 정도 올라갔다. 근데 이제 부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봤더니 집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강남이라는 단어 보이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떠오른 키워드 하나가 주식입니다. 예, 주식을 통한 어떤 부자를 또 꿈꾸고 있고 뭐 인생의 꿈이다 이런 키워드들로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은영 소장이 소개한 조사에서 네. 부자는 뭘로 돈 벌었나? 네, 네. 그것도 부동산이죠.
그렇죠. 부동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실물 투자 48.3%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건 부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본 거죠. 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시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1순위가 부동산 등 실물 투자를 했을 것이다가 48.3% 거의 절반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및 기업 경영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은 16.9%, 상속 및 증여가 16.3%, 좀 이게 약간 특이한데 권력을 소유해서 부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8.0% 정도 나왔고요. 네. 주식은 5.0%.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 고소득이 3.2%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창업 및 기업 경영이 17%밖에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는 네. 전부 땅으로 집으로 벌었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자에 그거 대한 실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게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완만하게 조금 부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고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창업이나 기업을 통해서 부를 쌓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32.9%로 조금 더 많았습니다. 20대가? 네네.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민기 팀장 가져온 숫자는 저는 35입니다. 뭐예요? 정확히는 34.7인데 이번에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관련한 빅데이터상 부정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긍부정 비율 23.2 대 34.7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지금 뭐 여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좀 그렇죠. 어려워졌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여러 가지 좀 보완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구체적으로 좀 빅데이터 상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몇 년 동안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예. 다 긍정 비율보다는 부정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게 대책이 발표가 되면 일단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좀 허점이라든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다 보니 부정 비율이 높아지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반복될수록 사실 만약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긍정 비율이 그리고요. 예. 부동산 대책을 내서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대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계속 낸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 부정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긍정 비율은 계속 20%대. 그다음 부정 비율은 38에서 35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정 감성어 보면은 뭐 이해가 안 된다, 효과 없다, 세금 폭탄이다, 오히려 절망이다, 고통이다, 실패하다, 어려움을 겪다, 우려다, 예. 우려가 나타난다 이런 단어들로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보면은 그 갭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특히 나오죠. 이제 30대, 40대 초반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사서 또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대는 아직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20대가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을 사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고 할까요? 아직은이 아니라 점점 세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지방으로 가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방 아니, 물론 대도시들. 그러니까 수도권과의 양극화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네. 뭐 오늘 경실련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3년밖에 안 지났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중위권 아파트의 가격이 52%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을 보고 뭐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집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극화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집이 대전이거든요. 내려가 봤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대전도 이제 규제 지역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충청권까지 번진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살던 집 보니까 한 3억이 올랐다고 해서 저는 잘못 들은 줄 3억이요? 알았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 예. 예. 그리고 이제 자료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20대 청년 2,020명을 대상으로 20대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이제 설문조사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예. 향후에 투자 재테크한다면 어떤 분야를 하겠냐? 20대에게 그렇죠. 29.8%가 부동산을 택했거든요. 그 다음이 27.4%인데 국내 주식, 국내 투자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 20대, 30대 주식에 관한 예.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집 살 만한 돈이 없다 보니 그렇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식밖에 없다. 근데
이래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 생각이 아예 안 들기 때문에 예. 주식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지점은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택하겠다는 청년들이 29.8%인데 비해서 20, 30대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답한 숫자가 49.5%예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을 통한 그래도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일단은 거거든요.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약간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불안정할 때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주식을 또 예. 엄청 사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민기 팀장 가져온 숫자 52.1입니다. 뭐죠? 그 제가 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6.25 70주년이잖아요. 목요일. 예. 아마 목요일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업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두 분은. 그래서 아무래도 IMF 국부. 그래요? 네. 네. 어떠세요?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업적이요? 네. 민주화? 네. 경제 성장?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크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IMF 극복이 나왔어요? IMF 극복이 52.1%로 이은영 소장님이 맞춰주셨는데 어디가 조사한 가장 거예요? 많이 이거 이제 전경련이 조사한 거고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건 경제 부문이긴 한데 IMF 외환 위기 극복이 52.1%, 88 서울올림픽 개최가 42.9%. 이게 또 꽤 세- 높네요. 이게 좀 사실 네. 최근에는 이게 2002년 그 월드컵일 줄 이게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보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기를 예.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냥 적은 게 아니고.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래서 39.6%, 그렇죠.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9.1%. 좀 보기 자체를 약간 올드하게 주긴 했어요. 예. 그래서 20대에서 50대는 IMF 극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고 60대 이상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장 많이 선택한 걸로 조사가 됐네요. 네, 네. 또 대한민국 빅데이터 상에서 대한민국 관심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네, 먼저 일단 제가 그 IMF 이야기가 나와서 IMF를 좀 먼저 돌려봤는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IMF가 사실은 지금 극복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 13만 건부터 해서 최근 계속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서 26만 2천 건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IMF를 계속 거론하는 그 그러니까요.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무슨 거거든요. 일이 터지든 IMF 때랑 비교하면서 그렇죠. 기사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쭉 보면 6만 2천 건, 13만 9천 건, 19만 건, 21만 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 경제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긍부정 비율도 20.3 대 49.4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고 네. 뭐 최근에 이제 힘들다, 불안하다, 최악이다, 경제 위기다, 어렵다, 우려된다, 망하다 이런 예. 좀 절망적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의 영향도 상당히 정경련. 정경련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조금 생각도 드는 자료가 네. 결과가 자, 마지막으로 그렇네요.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 예, 저는 3명을 갖고 왔는데요. 음. 그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상에서는 긍정 비율이 많았지만 제가 갖고 온 자료 숫자는 조금 슬픈데요. 그 통계청이 2018년, 19년 통계를 한데 모아서 발간한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 중에서 13세 이상 응답자들이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69.6%고 필요 없다라는 사람이 거의 30.4%로 나타나는 것 결혼한 같습니다. 후에도 예, 자녀가 필요 없다가 그러니까 30%. 예, 이게 아. 적은 숫자 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여성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19년부터는 이 인구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3세 이상부터 이런 생각을 갖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우울한 그런 숫자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48.5%. 어이구. 10대도 마찬가지예요. 53.6%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릴수록 있어서요. 젊은 층일수록 높다는 거. 네, 이게 네.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필요성에 대한 거는 남자가 그래도 여자보다 좀 더 높아서 남자들이 조금 더 자녀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높은 게 나타났고요. 예, 연령이 낮고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인식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떨어지고 인구 감소하겠는데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인식이 좀 젊은 층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1살인데 제 네. 주변에도 결혼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안 생긴 부부도 있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낳지 않기로 합의를 낳겠다. 본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번 그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뭐가 또 지표들이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가 심화되는 거. 그러니까 기대수명은 높아지는 반면 건강수명은 낮아져서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연령 여성층에서 그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그 삶의 얘기는 예. 오래 살긴 할 텐데 되게 건강에 안 아플 좋다.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예. 그리고 내 삶의 만족 지수도 전년 대비 하락한 숫자가 나타났고 내 일에 대한 만족 지수도 전년 대비 하락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또 외롭다라는 의견은 또 전년 대비 4.5% 정도,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예. 전반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우울감이 조금 알겠어요.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게 그 코로나 요 상황에서 조사된 거 아니죠? 이거는 이건 통계 자료여가지고 통계 자료. 예, 작년도 작년부터니까 코로나랑도 관련이 없는 관련이 거네요. 없죠. 예. 그런데 이렇다. 우리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도 내 일에도 만족 못하고 결혼해봤자 아이도 안 낳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네요. 휴men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